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벌써 시간이 4시 반이면 퇴근하실 시간인데 대부분 선생님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연수에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빨리 마치고 또 안전하게 또 귀가하셔서 맛있는 저녁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온라인 교과서 제작 및 수업 활용 연수를 맡게 된 안양남 초등학교 교사 조영석이라고 합니다. 네. 네, PPT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저는 경기도 안양남 초등학교 2학년 담임입니다. 오늘 학부모 공개 수업을 했어요, 저는. 예, 어떻게 했냐? 네, 등교 수업이잖아요, 1, 2학년은. 등교 수업인데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CCTV처럼 학부모들이 집에서 보는 거예요. 아이들 수업하는 걸, 2학년 아이들이 수업하는 걸 보면서 예, 수업을 학부모들이 봤습니다. 예, 그렇게 참여하고 왔고, 그리고 뭐 대학원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구글 자격증도 이렇게 또 운 좋게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강사 역할도 많이 했고요. 예, 무엇보다도 온라인 그 컨텐츠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뭐 제작도 뭐 많이 한 것 같고 또 연수도 많이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비트모찌는 뭐 저 닮았나요? 닮은 것 같나요? 네,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안 닮은 것 같네요. 예. 예. 우선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란 게 다 알고 계시죠? 여기 다 선도학교에 계신 분들이니까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란 것은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하여 제작한 교육 자료 중 교육과정 적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라고 총칭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시면 알겠지만 잠정적 정의죠. 그렇죠? 잠정적 정의. 이것도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화려한 플랫폼이 있어야 온라인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PDF, 그다음에 동영상 이것만 가지고서도 온라인 교과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특히 한글, 한글에도 동영상도 뭐 이미지도 들어갈 수도 있고 링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걸 이용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아이들에게 과제를 줄 수도 있고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들이 먼저 이게 구글 사이트고요. 네,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서도 과제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화면은 다시는 디지털 교과서예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교과서인 거죠. 그렇죠? 디지털 교과서 역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쓰는 이학습터 역시 이것도 온라인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과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기존에 내가 쓰는 PPT 또 역시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도 뭐 링크를 올릴 수도 있고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에서 필수 과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다 과제에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시면 손가락을 1 한번 해주시겠어요? 모르면 2, 알면 1, 알면 1.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필수 과제가 있다고 해요. 예, 필수 과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걱정이신 거죠? 예. 뭘 만들라는 거야? 지금 온라인 학교에서 수업하기도 힘든데, 어? 시간도 없는데, 그쵸? 예,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이라고 나와 있고 이것도 역시 한 차신가 뭐 이게 뭐 아마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교육청마다 안내를 다 저도 이제 듣기로는 교육부에서는 똑같은 그 공문을 보냈는데 교육청에서 또 이걸 해석하기가 또 다르잖아요. 읽고서. 그래서 교육청마다 또 이게 안내를 한 게 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우선은 어쨌든 교과서 제작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겠죠. 단일 과목형.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이런 식으로 단일 과목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융합, 재구성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을 했으면 이걸 또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적용해서 그 학습 모델까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이것도 역시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닥치게 된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지금 온라인 교과서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생학교 선생님들께서 만든 게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만든 게 정답이다. 온라인 교과서다라고 생각하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생학교 교사 지원단을 했는데요. 요거를 하기 전에 우선 선생님들께서 요 필수 과제를 받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여기 연수를 참여한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설문을 하나 받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문을 올리겠습니다. 자, 설문 링크를 지금 menti.com 링크를 올렸고요. 코드는 8320-1260입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교과서 제작 및 수업하기 위해 가장 이게 어렵다.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제일 머리가 아프다 하는 걸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네. 네, 없으신 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마 www 이게 있어야 네, 될 것 같아요. 링크가 네, 링크가 근데 그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참여하고 계시네요. 네. 네, 담당자가 아니 그러면 담당자가 아니신 분이 또 열의를 갖고 여기 참여해 주셨네요. 연수에 담당자가 아니신데도 아니면 나 바빠 너가 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도비 설명을 들었을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니요,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 꼭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제일 잘하시는 거 한글, PPT 이걸 가지고서 만드셔도 돼요. 꼭 어도비 안 만드셔도 돼요. 왜냐면 어도비는 이 프로그램 사야 돼요. 학교에서는. 비싸잖아요. 예. 예. 연수만 재미있게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한글이나 PPT 이렇게 만드셔도 될 거예요. 예.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양식으로 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하나의 예시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뒤에 이제 설명드릴 것도 정답이 아니라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예시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똑같이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명확하지 않은 온라인 교과서의 개념, 구체적으로 뭘 제작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온라인 교과서예요. 쉽게 생각하면. 온라인상에서. 한글 아이들한테 보냈어요. 온라인상에서. 한글로 뭐 이렇게 뭐 링크도 해가지고 보냈어요. 이것도 온라인 교과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넓게 생각하면. 그리고 학생들 접근성과 초기 사용 수단까지의 문제가 맞아요. 아이들이 그래도 작년에 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하는데 학부모들 역시 많이 발전을 하셨더라고요. 예, 접속하고 하시는데 예, 그때까지 문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온라인 교과서 제작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예, 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저작 도구 사용이 어려움. 시도별 학년군 배정해 주셨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각 시도별 교육부에서는 좀 자유롭게 뭐 어디 한쪽에 치우쳐도 상관없이 좀 자유롭게 아마 하라고 한 의도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배정을 해줘 버리면 어떤 선생님들은 나는 2학년 하고 싶은데 무조건 뭐 6학년을 해야 되고 4학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한 것 같고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움으로 인한 그쵸 인터넷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저작권 저작권 문제도 그쵸 있죠. 그래서 뒤에 또 안내 드리는 그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뭐 미리 캔버스 뭐 이런 사이트들은 저작권 걱정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폰트나 이미지는 다 저작권 걱정 없습니다.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작권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공문으로도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자율성도 좋지만 일단 확실한 매뉴얼. 그쵸. 너무 자율성을 주면 헷갈리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맨 땅에 헤딩하라는 건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뉴얼.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뒤에 제가 많이 고민했던 지원단에서 많이 고민했던 예시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온라인 저작 도구 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예, 맞아요. 저작 도구 뭘 해야 하는지 막연합니다. 예. 근데 시간은 가고 있죠. 벌써 5월입니다. 예. 화이팅 하십시오. 온라인 교육 선도학교 선생님들. 저희 학교는 아니에요. 콘텐츠 활용 선도학교가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선도학교를 하시니까 제가 오늘 연수한 내용들이 좀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설문을 받을게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PPT로 가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에서 어떻게 했냐, 저희들이 캐리스에서 공모를 했어요. 아마 공모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어요. 물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냥 선정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온라인 교과서나 콘텐츠나 이런 거에 관심도 많고 뭔가 실적이 있으신 또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을 캐리스에서 보고서 선정을 했거든요. 전국에 58명의 교사다 지원단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도 이제 운 좋게 들어가게 된 거고요.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2달 동안 집중 워크숍을 했어요. 저희들이. 2달 동안. 방학이죠. 방학 때 좀 쉬어야 되는데 정말 늦게까지 했어요. 막 7시 뭐 5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줌에서 직접 모일 수는 없으니까 열띤 토론 및 협의를 통해서 교과서 제작 예시를 구안했어요. 이것도 참고예요.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했어요. 저희들 지원단에서 나온 게 먼저 첫 번째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개념을 정립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 제작 유형 및 교수학습 유형 시안을 제작을 했고요. 세 번째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모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 적극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적극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죠? 빽빽하죠?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연수를 한 거예요. 워크숍을. 빽빽한 일정으로.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거 우리는 뭐 어떻게 두 달 동안 뭐 집중 워크숍에서 나온 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교과서 개념을 정립을 했어요. 지금 아까 몇몇 선생님들이 온라인 교과서가 뭔지 막연하다,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온라인 교과서가 먼저 저희들끼리 얘기를 한 게 첫 번째가 온라인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내용 조건. 온라인 교과서 어떤 내용을 담으라는 거야? 저희들끼리 또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득표수가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첫 번째가 교육과정의 적합성. 교육과정에 적합해야 된다. 온라인 교과서라고 해서 그냥 재미있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교육 내용, 수업 내용, 성취 기준 핵심 역량이 온라인 교과서에 꼭 들어가야 된다. 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저희 아이들한테 원격 수업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 두 번째, 2위예요. 득표수 두 번째.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질문, 토의, 토론, 협업. 아이들이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서로 의사소통하고 다른 사람이 한 것도 볼 수 있고 또는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저 혼자 강의하고 선생님들은 듣고만 계신 거잖아요. 수동적으로. 그게 아니라 학생들도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교과서가 갖춰야 할 내용 조건이 가장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선생님들 동의하시나요? 나 동의한다. 선생님들 보시 동의한다. 몇 분 안 계시네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철학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선도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요. 자, 두 번째. 온라인 교과서가 갖춰야 할 제작 조건을 또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 1위.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아이들이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저 잊어버렸어요. 선생님 비밀번호 모르겠어요. 아이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이들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접근성. 두 번째, 편리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아직 뭐 도구 사용법이나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렇죠? 누구나 몰라도
한 번 해보면 한 번 설명해 들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재구성 가능성.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예시도 역시 보시고서 아 나는 아무 생각 없어. 그러면 저희 지원단에서 만든 예시 가지고서 재구성하시면 돼요. 그 플랫폼을 보시고서 아마 나중에 또 이거 그 4번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캐리스에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아까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이랑 얘기도 했는데 아마 4번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4번을 보시고서 그냥 내용만 바꾸시면 돼요. 주제 뭐 이런 거 바꾸고 뭐 동영상만 이렇게 링크만 바꾸면 아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바람직한 원격 수업이 담아야 할 가치가 핵심 가치가 뭔지 또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득표수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1등이 1순위가 몰입, 흥미, 다양성. 원격 수업, 바람직한 원격 수업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재미없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물론 등교 수업할 때도 재밌는 수업을 할 수 있겠지만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1위로 나왔고요.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겠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가 아이들이 원격 수업 상황이지만 좀 협동하고 공동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온라인 상황에서는 아시겠지만 등교했을 때는 아이들이 또 사회성이나 이렇게 모둠 활동이나 이런 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격 수업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어떻게 보면 집에서 혼자 컴퓨터 화면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아이들 사회성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모둠 활동도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동이나 공동체성을 좀 가질 수 있게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도 역시 어떻게 비슷한 거죠. 소통. 나 혼자 지금 온라인 수업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나 말고도 이렇게 다 같이 소통하고 있다. 선생님이랑도 소통하고 있고 아이들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세 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개념 정리는 이 정도로 저희가 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교과서 시안 제작을 했습니다. 시안.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최고의 온라인 수업이 뭔지 저희들끼리 한번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그동안에 나온 작년에 나왔던 여러 가지 1년 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들었는지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좋아하시는 뭐 유튜브 채널도 있을 거고 플랫폼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온라인 수업 추천 사이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링크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저희들이 집중 워크숍을 하고 작업했던 것들이고 다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 밴드에서도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들어가셔서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최고의 온라인 수업 추천. 여기도 보시면 저는 1번 팀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바로 나오죠. 첫 번째 1번 팀에서 제 이름이 나오죠. 저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써놨는데 뭐 이런 거죠. 온라인, 오프라인도 조합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모든 학생의 자료를 보고 피드백을 주고 공유한다. 그다음에 온라인 학생 피드백 주기, 학생 포트폴리오 만들기.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 등교 수업일 때는 활동지를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뭔가 온라인 수업을 했으면 그게 좀 차곡차곡 쌓이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수업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여기서 들어가셔서 이런 거 좋은 것 같다 하는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베스트 수업 그다음에 평가 활동 10종을 선택을 했어요. 선생님들께서 10개 정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퀴즈엔도 있고요. 뭐 패들렛 다 아시는 것들 있죠. 그다음에 미리 캔버스, 구글어스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역시 사이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나도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있죠. 구글 독수도 있고 스프레드시트 뭐 또 보면 빅캔버스 뭐 처음 듣는 것들도 있고 이전에 뭐 들어보신 것들도 있을 거예요. 뭐 라이브 워크시스템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아 이거 괜찮은 것 같다 라는 것들이 있으면 또 이것도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온라인 교과서 유형을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교과서가 되게 많잖아요. 그동안 1년 동안 나온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9개 팀, 저희가 총 9개 팀이었거든요. 팀별로 분류를 해봤는데 분류 결과를 보시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물론 선생님께서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워크숍을 통해 돌출한 활동 유형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동 유형으로 교사 활동을 개념 설명형, 의사결정형, 문제 해결형, 직간접 체험형, 놀이 활동 이렇게 총 5개로 나눴고요. 평가 활동 유형으로는 의사소통형, 학습 확인형, 포트폴리오형, 실험 실습형. 물론 어떤 온라인 교과서에 따라 2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무 자르듯이 이건 무조건 개념 설명이냐 의사결정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 측면으로 요걸 내가 좀 주축이 돼서 개념 설명으로 나는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여기 다 이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사이트에 나와 있죠.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교과서 모형 개발했던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것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 먼저 온라인 교과서 교수학습안을 저희는 동영상으로 하나 찍은 게 있어요. 한번 이 동영상 소개를 하면 영상을 보면은 많이 버벅되겠죠? 네, 네, 괜찮나요? 소리도? 그쵸, 그쵸. 예, 동영상이 지금 줌 상황에서 좀 버벅돼서 이것도 역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설명한 영상. 저희들이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 안내 영상이에요. 네.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설명이 아니라 교수학습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시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수학습안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수업하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도입, 전개, 정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입할 때는 동기유발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정리할 때는 뭔가 선택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평가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같이 참여한 저희 팀에서 같이 참여해서 만든 거거든요. 뭘 만들었냐면 4학년 1학기 국어예요.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성취 기준이고요. 교과 역량은 자료, 정보 활용 역량입니다. 그다음 주제는 글의 내용을 간추리기. 그리고 저희는 온라인 할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네, 이 유형으로 연계 수업을.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학습 문제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활동 1.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알아보기.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찾아봅시다 해서 저희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긴 한데 구글 슬라이드를 이용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버벅대고 있네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슬라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이 중심 내용을 찾는 방법을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활동으로는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 따라 글 내용을 간추리는 거. 그래서 멘티미터를 이용했어요. 여기서는 동물이 내는 소리를 읽고 중심 낱말을 찾아보기. 그래서 멘티미터에 자신의 생각을
적고 발표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요 유형은 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네, 지금 좀 나오네요. 네, 좀 이제 버벅대서. 그리고 여기 보면 글을 읽고 중심 내용 찾아보기는 문제 해결하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자세히 적어 봅시다. 이거는 구글 설문을 이용했어요. 구글 설문. 네, 구글 설문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했는지, 문제를 이해를 했는지, 그다음에 슬라이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유형 있죠? 의사결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의사결정형. 그래서 멘티미터. 자기의 의견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문단별 중심 문자 찾기. 이건 패들렛이죠. 패들렛 이용해서 아이들이 중심 문제를 찾고 좋아요도 누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댓글로 작성해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으로 자신의 글을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소통형 포트폴리오형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동물이 내는 소리의 글을 간추리기. 그리고 두 번째로 동물이 내는 소리를 글에, 이것도 패들릿이죠. 네, 글에 댓글, 좋아요로 표시하기.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 궁금한 점이나 모든 별로 내용을 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등교 수업이에요. 아까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활동 3까지는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온라인 참여하고 활동 4부터는 등교 수업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교 수업에서 하는 것들은 좀 개별화 수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팀에 있던 선생님이 작년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모형을 가지고서 수업을 하셨더라고요. 개별 순환학습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스테이션을 돌아가면서 개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둠 활동일, 여기 모둠 활동을 하고 여기 이게 교실의 모습이에요. 여기 모둠 활동이,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개별 활동하고 앞쪽에서는 온라인 학습도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개별 맞춤 활동을 이렇게 만들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해야 할 거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활동에서 할 거, 개별 활동에서 할 거, 그다음에 모둠 활동에서 할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가지로 분류가 돼서 아이들이 각자 원하는 활동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이제 평가가 있어야겠죠? 자, 과정 중심 평가로 해서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 자연스럽게 연결해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아이들이 동료 평가, 자기 평가, 서술형 평가를 실시한다.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활동 소감을 마지막에 나눠보고 이런 식으로 수업 팁도 나와 있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선생님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이게 딱 보면. 예. 왜냐면 저희 이거 거의 2달 정도 서로 얘기하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예시입니다. 예시예요. 예시. 이런 유형이 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신 선생님 팀에서 연수생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구글 사이트로 만들라는 건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구글 사이트 아니에요. 이거 한글로 만들어도 되죠? PPT로 만드셔도 돼요. 맞죠? 네, PPT로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요 링크만 달면 되잖아요. 링크만 슬라이드 링크만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 혼자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팀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까 제작하는 것도 역시 혼자 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학년에서 또는 뭐 학년군으로 해서 모이셔가지고 같이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시고 어떻게 만들어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부분을 맡고 해서 같이 만드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 혼자 하면 저 못합니다. 저도 역시. 하지만 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어차피 선생님들께서는 선도학교이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동학년끼리, 학년군끼리 같이 한번 이거 분석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뺄 거 빼셔도 돼요. 네. 넣을 거 넣으셔도 되고 뭐 이런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교과서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건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교과서 모양 개발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활동을 좀 만들었어요. 교사수 활동에 좀 초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총 이렇게
아까 우리 유형을 5가지 유형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개념 설명형 활동, 의사결정형 활동, 문제해결형, 체험형, 놀이활동형으로 나눴습니다. 이것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개념 설명을 해서 저는 음악, 크롬 뮤직을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이거 활동 하나예요. 네, 활동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롬 뮤직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음악을 만들면 자동으로 연주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혹시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요거 괜찮습니다. 크롬 뮤직.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인공지능 뭐 교육 이런 거 많이 받으시면 나와요. 크롬 뮤직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그 접근성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네, 회원가입 필요 없어요. 무료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가능합니다. 되게 좋죠. 편리성, 접근성 다 충족이 돼요. 그래서 음악도 뭐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기부여라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리듬치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크롬 뮤직 랩 사용법 동영상 링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크롬 뮤직 리듬도 만들고 그리고 실시간 줌 상황에서 아이들이 만든 리듬을 연주하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리듬의 개념도 이렇게 알 수 있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 저는 다 아시죠? 구글 슬라이드 멘티미터. 방금 전에 아까 설문 참여하신 게 멘티미터예요. 그렇죠? 이거 아이들도 저도 자주 이용했어요. 작년에 아이들. 네,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면 아이들 쉽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 그 채팅이나 이런 데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멘티미터 이용하시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멘티미터 또는 구글 슬라이드 이런 것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학에 이용하게끔 이 활동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와 멘티미터를 이용해서 이것도 역시 저도 항상 중요시하는 게 회원가입 필요 없고 무료고 스마트폰 사용 가능하다. 예.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 이제 아이들이 사용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 또는 이 동영상을 보고 스스로 공부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문제를 만들게끔 했어요. 각자. 그래서 슬라이드 장면을 여러 개 만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학생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네. 그리고 또 선생님도 역시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교사가 멘티미터에서 퀴즈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저도 그 실시간 쌍방향 수업할 때 전날 아이들이 원격 수업에 공부했던 것들을 멘티미터로 퀴즈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아이들 진짜로 원격 수업 제대로 참여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선생님들은. 그렇죠? 그래서 퀴즈나 이런 걸 해서 아이들이 정말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좀 이렇게 피드백 주는 차원에서 좀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구글 슬라이드랑 그다음에 멘티미터를 이용해서 이런 활동을 해봤습니다. 이건 하나의 활동이에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활동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등에서는 평가 유형을 좀 만들었어요. 네, 평가용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중등 거지만 초등 선생님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평가 유형은 의사소통형, 학습 확인형, 포트폴리오형, 실험 실습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멘티미터 제가 퀴즈 같은 건 어떻게 보면 학습 확인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의사소통형인데요. 이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으로 동료평가, 교사관찰평가, 그다음에 뭐 개인 소그룹, 그다음에 도구는 줌이랑 이 선생님은 패들렛을 이용했어요. 패들렛. 그래서 줌 상황이나 패들렛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그래프 해석에 대한 소그룹 활동 및 그러니까 줌에서 소그룹 나눌 수 있죠. 소그룹 활동하고 의견 나누기 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자람, 그다음에 노력 요약 그리고 평가 활동도 이렇게 성취 지원과 준비, 적용,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예. 또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초등에 맞게 또 재구성 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추천 연수자료 목록을 좀 만들었어요. 아까 몇몇 선생님들께서 플랫폼 이거 사용 방법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선생님들 있으신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선생님들께서 동영상을 되게 많이 만드셨어요. 찾아보시면. 그쵸? 그 중에 또 알짜배기만 또 저희들이 지원단에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영상은 내가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중에 좀 잘 만든 거.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천 연수자료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용이 있고요. 교사용을 보시면 뭐 구글 두들, 구글 문서, 구글 설문지, 구글 어스, 구글 젠보드, 구글 프레젠테이션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안내가 됐어요. 목록도. 없으시다 하신 분은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이것도 안내가 됐어요. 이 사이트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이 링크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예, 혼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내가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알고는 있지만 모르겠다 하는 것들을 여기 동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교사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도 지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해 이러시잖아요. 자, 학생 학부모용이 또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학생 학부모용 추천 목록도 있어요. 이것도 만들어 놨어요. 학생들이 꼭 필요한 거 여기 보시면 원격 수업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예절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준비하는 방법, 가정에서, 그 다음에 웹캠 마이크 설치 및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 링크 보내주시면 돼요, 가정으로. 좀 이거 보시면서 가정에서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플랫폼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원단에서 이것도 한 며칠 동안 고민해서 만든 겁니다. 예. 이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자료들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학생, 학부모에게도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이트를 보시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참여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실제로 참여했던 것들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교과서도 있고 온라인 교과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아요. 6학년, 5학년, 4학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내가 학년이랑 교과가 정해지시면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수 활동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추천 연수자료 목록 여기 있죠. 네, 여기에도 나와 있고요. 네,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조금 어떻게 아니면 괜찮네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우수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예, 정답이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좀 관심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2달 동안 모여서 집중적으로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뺄 건 빼도 돼요.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시면 되고요. 사례이니까 재구성하시면 돼요. 아까 앞에 반에서도 보니까 이거 혹시 편집할 수 있게 뭐 사본 줄 수 있어요.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아마 사본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사본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 글씨만 바꾸시면 되잖아요. 글씨랑 그다음에 링크만 바꾸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더 좋은 사례가 있다면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동학년끼리 그다음에 학년고끼리 아마 선도학교를 만든 목적도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뭐 진짜 완벽한 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각각 각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있는 선도학교 선생님들께서 다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온라인 교과서라는 게 지금 없는 걸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를 해서 이거 좋네 아니면 이것도 참고할 수 있겠네 하는 것들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함께 만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말고 그냥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공유할 수 있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채팅창이나 아니면 뭐 질문이요라고 말씀하시면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다? 없나요? 제가 너무 완벽하게 했나요? 완벽하게 했나요? 예. 혹시 있으시면 아무거나 예.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태블릿 관리하는 방법이요? 태블릿 관리하는 방법?